예, 안녕하세요.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예멍입니다. 금일은 5월 12일이고요.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이 미국, 유럽 등 이 글로벌 주요 증시가 이 약세를 보인 점이 이 국내 증시에도 연일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최근 글로벌 경제 지표가 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밤에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공포가 이 재부상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아울러 또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심화 속에 이 공매도 우려가 재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등의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를 이어간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돈방 순매도를 하면서 코스피 시장은 1%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또한 1% 넘게 하락을 하면서 금일 시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섹터에서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일단 두나무 관련주인데요. 이 가상자산 거래소인 이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가 이 자사의 전환 상황 우선주 이 투자기관에게 보통주로의 이 전환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KQV로 벤처 투자 조합, 또 우리기술 투자, 에이티넘 고성장기업 투자조합 등이 이 두나무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미국 등 해외 상장을 검토하는 두나무가 본격적인 상장 실무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같은 소식에 금일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나무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세계 식량 가격 이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. 이전에도 나왔던 소식이었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사료, 음식료 업종들이 금일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는 세계 주요 이 곡물 재고량이 감소하고 또 중국의 곡물에 대한 수입이 지속이 되고요. 또 미국과 이 남미 기상 악화로 인한 이 파종 지연 및 작황 부진 우려, 또 해상 운임 상승 등 이유로 이 세계 식량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금일 또 음식료 업종들이 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. 다음은 또 메타버스의 관련 테마인데요. 이 가상과 현실이 섞인 이 메타버스 시대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 미국의 이 로블록스가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통해서 매출 3억 8,700만 달러, 우리나라로 약 4,30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이 140% 증가한 것이고요. 하루 활성 사용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79% 증가한 것으로 기록을 하면서 금일 메타버스 관련 주들도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또한 이 제네시스가 이 누적 판매 50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에 이 자동차의 대표 주들도 오늘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윤석열 전 총장 차기 대선 주자 이 가상의 양자 대결에서 접전을 펼쳤고 또 이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주들도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콜드체인 관련 섹터인데요.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월부터 미국 제약사 이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인천 송도 3공장의 화이자 백신 생산을 위한 이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. 이 8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다만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해당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아울러 또 이날 정부가 이 화이자와 직계약한 이 코로나19 백신 43만 8천 회분이 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오늘 또 콜드체인 관련 섹터들도 오늘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먼저 내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. 금일 또 내일 옵션 만기일을 또 대비하고 나서도 또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요. 내일도 옵션 만기일이라는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또 정부가 내일 반도체 이 산업 육성을 위한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또한 또 미국의 정보수장인 이 국가정보국 국장이 내일 방한을 해서 금일 방한을 해서 내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고요. 이 DMZ를 방문해서 공동경비 구역 등을 시찰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내일은 이 식약처에서 지난 10일 이 검증 자문단 자문회의를 통해 얻은 전문가 의견 및 이 권고사항과 심사 결과를 종합해서 이 신천 품목의 안정성 또 효과성 이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내일 식약처 이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 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그 결과를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. 마지막으로 또 내일 네오이즈가 5월 13일 내일부터 17일까지 자체 개발한 신작 블레스 언리시드 PC 이 파이널 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또한 아래 보시는 LG, SK 이노베이션 등의 이 기업들의 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. 그럼 금일은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AT나 인베스트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나무 관련주들이 상승 속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이 벤처 펀드 조성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한탑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식량 가격 이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이 사료 음식료 업종 테마들 상승 속에 한탑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가 이 아르헨티나 지방 정부와 리튬 염호 개발 합의 소식에 금일 또 일부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. 이에 따라서 포스코 엠텍 마찬가지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 호조의 17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유바이오로직스 코로나19 백신인 유코백19가 임상 1상 이 결과 발표 이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6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시그네틱스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우리기술 투자 마찬가지로 이 두나무가 이 전환 상황 우선주 이 보유 기간의 이 보통주 전환 요청 소식 속에 금일 우리기술 투자도 1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일 또 A프로젠 HNG가 또 오늘 14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. A프로젠의 한국 거래소 상장을 위한 이 공동대표 주관사에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에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는 A프로젠에 제출한 이 주관사 업무 제안서에서 이 A프로젠의 기업 가치를 5조 원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평가를 했고요. 이 공동대표 주관사로 선정된 KB증권이 평가한 A프로젠의 기업 가치도 이 신한금융투자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일 14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위즈코프 같은 경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주이죠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기 대선주자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접전을 나왔고요. 또 대선주자 선호돼서 1위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로서 금일 14%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대한재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련주이기도 하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료 음식료 업종 테마들이 상승을 하면서 금일 1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웰크론한텍, 포스코가 이 아르헨티나 지방정부와 리튬 염호 개발 합의한 소식 속에 이 포스코의 수산화 리튬 설비 등의 이 공급을 한 사실이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금일 11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지누스 1분기 실적 호조의 11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 흑자 전환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0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에서 mRNA 백신 임상 추진과 또 국내 제약사와
이 국내 생산과 관련된 협의 진행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9%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음식료 업종 테마 섹터인 롯데제가 9% 넘게 상승을 했고요.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재 이 신규 투자 회사인 로스비보 테라퓨틱스가 이 특정 한당뇨 비만 조절인 mRNA를 이 세계 최초로 발견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이 미국과 국제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히면서 금일 8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인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신한금융투자에서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5억 원, 38억 원을 기록해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또다시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고 밝혔는데요. 특히 미디어랩 매출이 4.9% 증가한 82억 원을 기록해서 이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. 아울러 이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올해 미디어랩 매출액은 보수적으로도 19% 증가한 374억 원이 기대된다고 밝히면서 금일 8%대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알아볼 텐데요. 일단 시간에서 6시 기준으로 좀 나온 소식들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큐로콘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계열회사 이 큐로홀딩스를 대상으로 약 84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%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경방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보통주 29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3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 한세스24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자회사 예스24가 이 보통주 한 주당 0.45주의 이 무상 증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. 링크제니시스 장마감 이후에 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.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36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66%가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은 10억 원으로 이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마찬가지로 2%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이 레보비르 임상 이상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확인 기사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2%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렇게 금일 시장을 마감을 했는데요. 어제 오늘 좀 큰 폭으로 약간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이미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 차트상 약간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.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불어서 조금 깊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지지부진할 경우에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 원칙 매매들 또 이 분할 매수 관점 또 기다리시는 타점 매매 이 습관들을 항상 기르시면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오히려 좀 이런 어려운 시장 뒤에 다시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무쪼록 금일 하루 조금 매매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. 금일 하루도 고생이 많으셨고요.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또 내일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